해병대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은 2023년 7월에 발생한 사고로 당시 해병대 장병들이 경북 예천에서 집중호우로 실종된 사람을 수색하다가 최수근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사건이야. 이 사건에서 큰 문제가 된 것은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이었던 임성근 소장의 부도덕한 지휘와 그 이후 벌어진 수사방해 의혹들이야. 아래에서 그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게. 최수근 상병이 사고를 당한 날, 장병들은 예천에서 강물 본류에 들어가 실종자를 수색하는 임무를 받고 있었어. 그런데 수색 작업이 매우 위험하다는 보고가 여러 차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임성근 소장은 이를 무시하고 작전을 강행시켰어. 현장 대대장들이 위험성을 알리고 대안을 제시했지만 임 소장은 오히려 훌륭하게 공부활동이 이루어졌다면서 장병들의 위험한 활동을 칭찬했지. 이런 지휘는 현장에서 장병들이 위험에 처해 있음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도덕한 행동으로 비판받았어. 즉, 임성근은 장병들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작전을 밀어붙였다는 거야. 사고가 발생한 후에도 임성근 소장은 책임을 회피하려고 했어. 수사 과정에서 그는 자신은 장병들이 강물 본류에서 수색하는 것을 몰랐다라고 주장했어. 하지만 카톡 메시지와 대대장들의 증언에 따르면 임성근은 분명히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했다는 게 드러났어. 그는 장병들에게 위험한 임무를 강요했음에도 사고가 발생하자 자신이 지휘한 내용에 대해 책임지지 않고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려고 했다는 비난을 받았어. 이 점이 군 내외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지.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이 수사로 이어지면서 해병대 수사단은 이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려고 했어.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임성근 소장이 자신의 혐의를 피하려고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어. 국방부는 수사단의 보고를 받고도 사건을 회수해 재이첩하면서 임성근 소장의 책임을 면책하려는 모습을 보였어. 이런 수사 외압 의혹 때문에 사건은 단순한 군 사고에서 벗어나 군 지휘부와 국방부의 부당한 개입이 큰 쟁점이 되었지. 임성근 소장은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외부 수사를 막으려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 또 다른 문제는 임성근 소장이 사고 이후 공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점이야. 최수근 상병의 순직 직후 임성근은 해병대 내부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5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위문 경력금으로 사용했어. 이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었고 내부적으로도 많은 비판을 받았어. 그가 재임한 17개월 동안 사용한 공금은 총 3억 7,700만 원에 달했는데 이는 다른 사단장들과 비교했을 때 지나치게 많은 금액이었어. 공금을 이용해 내부 불만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이 커지면서 임성근 소장의 도덕성은 더욱 의심받게 되었지. 해병대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은 군대에서 지휘관의 무책임한 행동이 얼마나 큰 비극을 초래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야. 임성근 소장은 위험한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고 후에는 책임을 회피하고 수사방해와 공금 부정 사용까지 연루되면서 더욱 큰 논란이 되었어. 이 사건은 군 내부의 시스템과 지휘관의 책임감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지.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은 군대 내 지휘관의 무책임과 부도덕함이 드러난 사건으로 임성근 소장의 문제점이 두드러졌다. 최 상병의 사망 이후 임 소장은 책임을 회피하고 수사방해와 함께 공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함으로써 군 내부와 외부에서 큰 비판을 받았다. 이 사건은 군 지휘부의 도덕성과 책임감을 재평가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군 내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와 지휘체계의 필요성을 재조명하게 하였으며 관련자들의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어.